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자동매매 블루투스 카페 매니저 항상밝기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데요. 오늘은 시뮬레이터 6 버전에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개발은 제가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거는 회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어렵고. 그래서 한번 글로 적기는 너무 힘들고 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발행할 시뮬레이터 6 버전인데요. 여기에는 최저값 찾기 모드라는 기능이 들어가고, 그리고 평균 등락폭 이 부분이 들어갔어요. 등락폭. 이게 자 이제 뭐 하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평균 등락폭은 뭐냐면 고점 매수 그리고 저점 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그날은 지는 거죠. 또 저점에서 매도를 하면 그날도 지는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느냐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평균 등락폭을 평균을 쭉 구해서 오늘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겠다를 미리 예상을 해서 만약 거기가 고점이면 매수를 안 하고 거기가 저점이면 매도를 안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자, 5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날짜하고 그날 저가 고가가 나오고 그날 평균 틱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3월 29일 날 5일이 59.41이었어 저가가. 그리고 고가는 60.73. 그래서 요 틱이 얼마나 움직였냐면 저가에서 고가까지 132틱이 움직인 거예요 이날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다 구하고 날마다 하고 이제 평균을 낸 거예요. 5일 평균, 10일 평균, 15일 이렇게 평균을 쭉 구해 놓은 값이 여기 이제 다 제공이 될 거예요. 이제 11월 26일부터. 그러면 이 평균도 그냥 이게 5개 더해서 5로 나누면 5일 평균 이런 게 아니라 이 지수 입형 방식으로 해서 예전 값을 계속 누적하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5일만 봐도 작년 11월 달에는 등락폭이 좀 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막 448일 8틱 있는 날도 있고 평균 등락폭이 이렇게 쭉 있다가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은 평균 등락폭이 보면 60일 평균으로 봐도 한 150틱 정도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막 200 정도 틱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손절틱, 익절틱을 정할 때도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그날은 익절을 못하고 손절을 못할 수도 있어요. 틱 움직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매수를 할 때 고점 매수를 안 하고 저점 매도를 안 할 수 있는지를 보면 참 설명하기가 힘든데요. 제가 여기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게 만약에 오늘 그래프라고 봅시다. 시작은 200에서 시작했어요. 주가가 200에서 시작하고 쭉 올라서 고점이 300T까지 왔어. 그리고 다시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저점은 200T이고 고점은 300T잖아요. 그리고 나는 50틱을 익절로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익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 딱 요 구간밖에 안 되겠죠. 200에서 250 안에 요 구간에 매수를 들어가야지
이날은 익절을 하고 끝낼 수가 있는 거고, 200틱 위에서 매수를 해버리면, 250 위에서 매수를 해버리면 익절까지 못 가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날은 패배가 나오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전까지는 평균 등락폭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매수 신호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구간 사이에 여기서 나오면, 다행히 여기서 나오면 이날은 익절하는 거고, 250 위에서 나오면 손절하는 거겠죠. 200 익절 50틱을 못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의 평균 등락폭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구한 것처럼 뭐 60일 평균으로 해볼게요. 60일 평균이 얘가 만약에 100이었다. 그럼 오늘 100틱 이전까 60일 동안 평균이 100틱이었다. 등락폭이. 그러면 오늘 100틱이 움직이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틱에서 200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200에서 평균이 100틱이니까 주가는 300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신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익절이 50틱이잖아요. 그러면 250 위에서는 매수가 안 나오겠죠. 왜냐면 200에서 조금 저점이 200이에요. 지금 200에서 평균 등락폭을 보니까 100틱이야. 그러면 오늘은 200에서 300 사이에 움직이겠구나를 하는데, 우리 익절이 50틱이잖아요. 그럼 50틱이면 무조건 250 밑에서 매수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균 등락폭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이없이 여기 위에서 매수 나오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평균 등락폭을 안다면,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도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익절이 50틱인데, 그리고 그러면 뭐 요런 구간에서 매도가 나오면 이날은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150 밑에 여기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 다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평균 등락폭이 100틱이라고 알고 있다면 150 밑에서는 매도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고점이 지금 200틱이거든. 그럼 200틱이면 밑으로 100틱까지 움직이겠구나. 그러면 100까지 떨어지겠구나를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익절이 50틱이기 때문에 150 밑에서는 매도를 안 해야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평균 등락폭을 일단 이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쭉 나오면 10일 26일부터 이제 이날 저가 고가, 그리고 몇 틱 움직였는지 오늘 평균, 그리고 이것들이 평균을 계속 이제 이렇게 5일 평균, 10일 평균 다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최종적으로 3월 29일에서는 요 평균을 갖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5일 평균은 134틱, 그리고 60일 평균은 154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할 수가 있어요. 평균 등락폭 0이면 아예 사용을 안 한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60을 잡는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할 때 오늘은 평균 등락폭이 154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 매수를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진입을, 매도를 제한해주고. 저는 요걸 사용을 해보니까 괜찮아요. 엄청 승률이랑 수익률이 좋아졌어요. 이게 5일 평균도 써보고 15일 평균, 60일 평균 다 써봤거든요. 해보니까 확실히 고점 매수나 저점 매도가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이건 평균 등락폭을 이용해서 수익률 좀 높이는 방법. 그리고 각자 더블 클릭하면 다 나와요. 항생 같은 것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항생도 보면 예전에는 엄청 등락폭이 컸어요. 지금 11월달 12월달 그러면서 점점 등락폭이
줄어들어요. 지금은 등락폭이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은 425틱으로 움직였지만 평균은 5일 평균은 329틱이고 60일 평균은 414틱이었다. 거의 60일 평균하고 거의 동일하게 같죠. 그래서 요거를 잘 설정을 하면 수익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평균 틱을 보고 또 수익 틱, 익절 틱 같은 경우에도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 돼요. 막 이게 평균이 지금 400틱인데 익절 틱을 뭐 600틱 잡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하나, 요거 평균 등락폭 하나랑 또 다른 거 하나는 최저값 찾기 모드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한번 날 잡아서 동영상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뭐냐면 전략을 만들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는 추세 매매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변곡점 매매가 있어요. 이건 뭐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써요. 일단 변곡점 매매는 뭐냐면 이렇게 오르던 애를 고점을 잡아서 여기서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리는 애를 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격의 변곡, 변하는 지점을 찾아서 반대로 이제 그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매도를 해서 이렇게 먹는 거고, 매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는 매수를 해서 이제 수익을 보겠다는 거고, 추세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밑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떨어질 때 여기서 매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대로 나는 매수를 하고 떨어지는 방향대로 매도를 하겠다. 추세를 보고 따라간다는 거고, 변곡은 그 추세의 끝을 보고 반대로 가겠다는 거겠죠. 뭐 이게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일리 트레이딩이잖아요. 하루하루 트레이딩 하는 방식이지만, 원래 이제 긴 기간 동안 뭐 일봉이나 주봉, 월봉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보통 추세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그 일봉의 이평선이나 주봉의 이평선을 보고 그 추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 데일리 우리가 하는 방식도 저는 추세 매매를 많이 하려고 해요. 하지만 변곡 매매도 이렇게 변곡점만 잘 잡으면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6버전에서는 최저가 찾기 모드를 하면 이 변곡점을 잡아줘요. 뭐냐면 최저가 모드 찾기를 해서 매매를 해보면,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그날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가장 고점에서 매도를 해줍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만 해볼게요. 자, 5일을 해볼까요? 5일을 시간은 풀로 돌려볼게요. 돌리고 이제 틱은 좀 크게 줄게요. 왜냐하면 중간에 끝나면 안 되니까.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저점하고 고점을 잡아서 해주는 거니까. 자, 이것도 순조금액 해주고, 전략은 대충, 전략은 뭐 사실 안 정해도 돼요. 전략은 필요 없고,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최저점에서 잡아주고 최고점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전략은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다 그냥 놔두고 등락폭은 안 써도 돼요. 이렇게 하고 돌리면, 일주만 돌려볼게요. 지난 3월 마지막 주에 25일부터 29일까지 돌리면 3월 마지막, 그러면 무조건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우리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저점 고점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의 저점 고점. 그래서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저점이 먼저 오면 거기서
매수를 하고 고점이 됐을 때 매도를 해주고, 아니면 장 시작하고 고점이 먼저 오면 거기서 매도를 먼저 해놓고 최저점이 왔을 때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횟수는 딱 한 번으로 끝나는데 수익금은 최고로 많은 거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아니면 고점에 팔고 저점에 매수하고. 그러면 왜 이걸 왜 넣냐? 이제 이렇게 하면 저점일 때는 어떤 그 전략에 이런 값들이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또 고점에서는 또 여기 전략에 있는 값들이 어떤 값인지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변곡점 매매의 전략을 짜시면 돼요. 지금 다 됐죠? 시뮬레이션 이제 결과 분석에 들어가셔서 결과를 금방 했던 거 하면 다 승리했죠. 그러니까 이거 최고로 수익금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날 보면 그러니까 최고점에 들어가서 최저점에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뭐 매수 전략 결과 이게 아니라 최저값 찾기 모드 결과가 있거든요. 이걸로 들어가서 블록이를 하면 이때 진입을 했을 때 이 값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안 나오는 건 왜냐면 저희가 전략에 엔벨롭이나 볼린저 이런 걸 설정을 안 해놨거든요. 설정을 다 해놓으면 딱 여기 진입할 때 이 값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나오고 이거를 이제 수익 틱 구간으로 지금 수익 틱이 112틱, 79틱 이렇게 있는데 이 구간으로 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필터링 하면 보세요. 지금 10으로 하니까 안 되지. 만약 100으로 하면 밑에 거 두 개 날라가고 위에 거만 남겠죠. 자, 그래서 100으로 하면 이제 두 개만 남겠죠. 두 개 남고, 이때 얘의 매수 전략 보면 이렇게 설정해라, 이렇게 설정해라.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원래 기존 전략에 요것들이 다 설정이 돼 있으면 이 값들도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매도도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일단 전략을 처음에 값을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값을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틱만 바꿔주면 돼요. 지금 100틱 기준으로 했으니까 기간하고 요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고, 또 매도도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 저장을 하고, 그걸 해서 이제 매수 전략, 매도 전략을 넣어주고 최저가 모드 찾기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제 무조건 다 승리를 했겠죠. 승리를 하면 이제 찾기 결과에서 그 결과를 불러와서 이제 최고점에서의 그 매도 전략이겠죠. 그러면 그 전략과 최저점에서의 매수 전략만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뽑아내서 이제 그걸 전략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 뭐 이제 변곡점 매매의 어떤 전략 찾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해봤지만 이게 막 그렇게 썩 무조건 고점에만 잡아지고 저점에만 잡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루 치면 이제 그 전략을 그대로 잡을 수가 있지만 막 두 달, 세 달치 데이터를 이제 돌려서 그 필터링을 해보면 그만큼 또 범위가 커지거든. 왜냐면 어떤 날은 고점 MFI가 뭐 85였는데 어떤 날은 MFI 고점의 MFI가 60이었다. 그럼 60에서 85까지의 구간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날에 또 적용했을 때는 그때 패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가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엔 두 가지 들어갔다. 하나는 평균 등락폭 이걸로 해서
평균 등락폭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요걸 보고 대충 내가 사용할 평균 등락폭 넣고 또 거기에 맞는 틱을 또 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곡점 매매의 전략을 찾기 위해서 최저값 찾기 모드를 하면 최고점에서 매도할 때, 최저점에서 매수할 때의 그 값들을 구해서 뭔가 좀 고점에 있을 때와 저점에 있을 때의 어떤 값들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전략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시뮬레이션 돌려서 어떤 전략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그 작년 11월 26일부터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작년 11월 26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 해외 선물 자체가.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3월 달까지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좀 매수 전략에서 신호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1월부터 3월까지 쭉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이제 오른 기간이 많기 때문에 어떤 매수 전략에 의해서 수익 나는 구간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략을 만들었는데 실전 매매를 했다. 근데 오늘 만약에 떨어지면 이게 오늘 또 매수 신호가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매도보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자체를 데이터 베이스를 상승이 많은 날 기준으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전략을. 그래서 제일 최적은 시뮬레이션 했을 때 매수 신호가 5, 매도 신호가 5. 그러니까 5대5로 그 결과가 나서 결과값이 가장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오른 날도 있고 내리는 날도 있겠지만 그때 다 커버를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 해서 뭐 2천만원, 3천만원 수익이 난다. 그 보면 거의 매수 신호에 의해서 이제 다 수익이 난 걸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락장에서는 실전 매매에 들어가면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 전략, 매도 전략, 요 조합을 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등락폭은 제가 써보니까 수익률이 확 좋아져요. 이제 요거 실전 매매도 넣을 거고요. 요거를 잘 써보세요. 15일이 잘 맞는 종목도 있고 또 길게 60일이 잘 맞는 종목도 있고 그렇더라고. 이 부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에 제가 좀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갖고 좀 피곤해요.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 늦게 퇴근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시간도 많이 없어요. 주말에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퇴근하고 겨우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블루투스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한 단계 한 단계. 결국에는 수익이 듬뿍 나는 시스템으로 갈 거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시뮬레이션 많이 해보시고 또 전략 좋은 것만 찾으시면 카페에다가 나는 이렇게 해서 전략을 만들어 봤는데 잘 되더라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조금 활기찬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